자, 이 김여정 부부장인가요 지금? 노동당 직책이? 부부장입니다. 예. 네, 노동당 부부장 음. 대일 관계 개선 메시지를 내놨잖아요. 네. 뭐 총리 평양 오는 거 네. 좋다 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네. 아니 남북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음. 북일 관계는 이렇게 좋아지는 건가? 음.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어떤 포석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시다 총리가 자기 국내적인 기반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네, 이 국내적인 기반이 약한 것을 탈출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하고 손잡는 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아부하는 거. 네.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북한 일본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 그게 이제 그 두 가지가 바로 기시다 총리가 네, 지금 국내적으로 자신이 몰려 있는 취약해진 집권 기반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 이제 지금 남한하고는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제 기시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그렇네요. 뭐 다 잘 되고 있고 그냥 나머지 한쪽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평양을 가가지고 김정일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기시다는 김정은을 네, 기시다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뭐 일본 그 자민당의 자민당의 그 네. 대표가 뭐 며칠 한 1, 2주 전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결심하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뭐 물밑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네.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그 기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1월달에 또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일본의 어떤 재난 상황에 대해서 또 위문하는 그 전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할 때 이제 북한도 지금 일본이 기시다가 이제 북한한테 손을 내미니까 네. 김정은 입장에서도 한미일 삼각관계에 대해서 함을 수 있는 약한 고리로 일본을 생각하고 일본과 이제 지금 뭔가 한번 일을 한번 저질러 보려고 하는구나. 네. 그런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그 원래 이제 북한은 일본을 정말 그 백년 숙적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하고 맨날 뭐 싸우는 것 같지만은 미국한테 대해서는 수시로 유화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는 봄 눈 녹듯이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뭐 평양에 성조기가 휘날리고 워싱턴에 북한의 국기가 휘날리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뭐 이런 말도 과거에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북한은 이 미국에 대해서는 백년 숙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협상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는 또 미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나를 세우기도 하고요.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그냥 백년 숙적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양자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국제 정치 역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동맹의 역전이라고 합니다. 뭐 하여튼 어제의 적이 오늘의 어떤 친구가 된다. 네. 뭐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동맹의 역전이라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하고 일본이 그런 동맹의 역전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김여정 부부장의 이제 발언 이걸로 이제 북한의 입장이 네. 정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뭐 노력한다 아니면은 그럴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여정 지금 이제 뭔가 실무적으로 네. 뭐 그 중국을 통해 가지고 베이징에서 북한하고 일본하고 실무적인 접촉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실무적인 접촉에서 그때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두세 가지의 문제들을 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북한하고 일본이 과연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이제 북일 관계 개선을 하는데 확실한 또 우리가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봐서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은 당연히 이제 그 납치자 문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인데 북한은 2002년 그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을 통해 가지고 납치자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그 이후에 그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에서 합의됐던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아베가 이제 북한이 납치자 문제들을 아직 해결하지 않고 있고 돌려주지 않고 있다 해서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슈화 시켜가지고 북한 일본 사회를 보수화시키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베는 정치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하고 일본하고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시각 차이가 크게 지금 현재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북한의 핵 문제, 뭐 미사일 문제 이런 문제가 있겠죠. 또 이제 한 가지를 세 번째로 하자면 이제 과거사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우리도 지금 겪고 있는. 네. 그런데 이 문제가 만약에 잘 합의가 됐다면은 김여정이 그런 발언을 할 일이 없겠죠.
근데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잘 합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예. 김여정이 그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걸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뭐냐면은 과거사 문제 아니 그 납치자 문제 해결됐다. 더 이상 건들지 말아라 이거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 같은 것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핵미사일 하는 거는 다시 북한이 한번. 자신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위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일본이 시비 걸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제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김여정이 다시 못을 박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조건을 계속 제시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풀려야 그렇죠. 이거 풀리면 일본 총리가 평양 올 수 있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김여정의 말투가 참 뭐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네.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조건을 이게 풀리면은 그 평양 올 수 있다고 해놓고 네.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은 근데 우리는 관심 없다. 이제 자기 자신들의 지도부는 관심 없는 걸 알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 그럼 뭐예요? 그럼? 약 올리는 거죠. 관심 없다. 그리고 예. 내가 사실은 이럴 말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 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말을 할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나는 이런 말을 할 위치에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 지도부는 뭐 일본하고 관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시다는 지금 작년부터 작년 6월 뭐 9월 이렇게 몇 차례 작년부터 계속 김정은하고 만날 용의가 있다고 계속 말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그 자민당의 대표가 되는 사람도 지금 이제 정상회담을 위한 일보 직전까지 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이제 뭐 우리는 별로 관심 없다. 그거 나는 뭐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지질이 다 말해놓고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을 일치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김여정의 의도는 뭐냐면은 네. 기시다의 어떤 애간장을 녹이게 하는 거예요. 기시다를 다급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협상 이제 전략인가요? 그렇죠. 먼저 그러니까 김정일 만나겠다고 했던 것은 기시다였고 그리고 기시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일본한테 갖다 줄 거 다 갖다 주니까 네. 기시다는 이제 남한하고 관계는 뭐 더 이상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미 이제 기시다 입장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주머니 안에 들어와 있는 공깃돌 같은 거예요. 그래 이제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북한하고 관계 개선만 하면은 자기가 지지 기반이 강화될 것 같은데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김여정이 지금 자꾸 놀리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것 두 개 해결해. 근데 우리 지도부는 너희들하고 만나는 관심도 없어. 뭐 나도 뭐 이런 말할 위치도 있잖아 하면서 이제 기시다에 애를 타게 만드는 지금 그런 김여정의 작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은 참 쉽게 어떻게 보면은 의도대로 이렇게 관계 개선이 됐다라고 볼 것 같은데 북한은 쉽지 않다 또 이런 판단도 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심지어 우리는 외교상에서. 뭐 일본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줬을 뿐만 아니라 네. 우리 독도, 우리 영토에 대한 수호 의지도 지금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렇게 기시다 총리가 볼 때는 자기 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공깃돌 정도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쿠바랑 수교했기 때문에 네. 북한이 다급해졌다. 그래서 일본과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 뭐 한국 정부를 좀 겨냥하고 불편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하고 있고 네.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의 발언도 좀 보면 네.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서 대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뤘다. 네. 또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 네.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네. 오늘 네. 연설에서 어떻습니까? 아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원칙이 뭡니까? 가치 외교 아닙니까? 가치 가치 외교. 그렇네요. 쿠바 사회주의 국가예요. 북한하고 가장 친한 나라 중에 한 명입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또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 북한하고 제일 친한 나라고. 가치 외교를 해야지. 같이 얘기를 해. 네. 왜 쿠바하고 수교를 합니까? 그 참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해놓고 예. 그거를 또 자화자찬하는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예. 것 같아요. 근데 쿠바하고 북한이 수교를 한 거는 그 배경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선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그 모든 나라들하고 다 수교를 하고 있는데 그 매단되는 미수교 국가가 쿠바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 역대 정부도 계속 노력해왔던 거 당연하죠. 아닙니까? 예. 그동안에 많은 정부들이 노력했습니다. 그럼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강경 외교부 장관이 쿠바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 쿠바하고 수교를 위한
그런 접촉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경화 네. 장관이 또 쿠바를 방문해서 국교 수교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로 타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쿠바의 입장은 뭐였냐면은 쿠바는 남과북은 하나의 나라다. 그래서 그 북한하고 자기네들은 수교를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오랜 형제 국가나 다름없습니다. 카스트로가 또 이전에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형제 국가나 다름없고 네. 그래서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하고 수교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쿠바의 입장이었습니다. 아, 북한을 생각해서. 네, 그렇죠.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쿠바에서도 본다면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그 매력 국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쿠바도 대한민국하고 수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쿠바 입장에서는 명분이 있었어요. 북한하고 형제 국가고 자기네들은 하나의 그 나라 남과 북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수교의 필요성은 있지만은 네. 그런 명분 때문에 수교할 수 없다는 게 그동안의 쿠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두 개의 국가잖아요. 지금 김정은이 두 개의 국가라고 했잖아요. 남과 북은 그래서. 두 개의 국가다. 그러니까 이제 쿠바가 그동안에 자신들이 내세웠던 명분, 예. 그거는 남과 북은 하나의 국가라 그랬는데 북한이 두 개의 국가라 그러니까 이제 별개 국가가 되니까 남한은 수교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좋은 거 아닌데요? 오늘 들어보니까 상황이 더 나빠진 거 아닙니까? 뭐 하여튼 뭐 그거 남북한 이 사이 관계만 놓고 본다면 그렇죠.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국가가 대한민국에 되는 거죠. 불리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저는 앞으로 이제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야기했던 자기들의 가치 외교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가치 외교하고 충돌하는 걸 해놓고 뭐 사회주의 국가하고 네. 수교를 한 거를 자화자찬하니까 제가 그 배경은 예. 윤석열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늘 뭔 일 있으면 역대 정부 탓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럼 역대 정부의 공으로 좀 돌려야죠. 아, 이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역대 공을 정부 들여온 노력이 거. 있었는데 북한이 두 개의 국가 남과 북은 두 개의 국가를 하니까 이제 쿠바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하나의 국가라는 그런 명분을 그렇네요. 더 이상 이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네. 오랫동안 수교를 위한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명분이 없어졌으니까 그건 다 바로 쿠바가 먼저 윤석열 정부한테 먼저 제안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뭐 노력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이제 두 개 국가를 하니까 하나의 국가라는 명분이 없어지니까 네. 쿠바가 먼저 제안한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본도 이제 안심하고 이제 두 개 국가니까 안심하고 이제 북한한테 지금 이제 기시다는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 분단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국제적으로 네. 확실하게 이제 두 개 국가로 지금 인정받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이걸 속내를 들여다 보면 글쎄요. 이걸 또 외교 성과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남북 관계가 나빠지다가 네. 두 개 국가처럼 돼버리는 네, 상황까지 네. 가게 되니까 이 쿠바와 수교가 되고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네. 자, 그럼 북한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아직 북한의 반응은 나오지 반응은 없어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북한 스스로 두 개 국가라고 한 거고 또 옛날처럼 어떤 그 국제 무대에서 남북한이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남북한을 동시 수교한 나라도 수십 개국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네. 이걸 가지고 뭐 북한이 다른 어떤 그 쿠바하고 관계를 악화시킨다거나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뭐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갑자기 웬 쿠바 호방이 지금 넝쿨째 굴러 들어오고 있는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자기들도 좀 판단 잘 못할 거예요. 물론 이제 외교부에서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담당을 해왔던 사람들은 잘 알겠죠. 역대 많은 정부들이 쿠바하고 수교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노력해왔다. 그 토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금방 그렇죠. 된다는 사실을 잘 알 텐데 예. 윤석열 정부 지금 저기 그 용산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게 지금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냐 그래가지고 지금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일단 네. 수교를 막 갑작스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어떻게 된 건지를 전혀 모르니까 윤재욱 대표 같은 경우도 자신들의 가치 외교하고 정면으로 반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논리를 잘 가다듬지도 않고 네. 뭐 자신들의 뭐라고 그랬죠? 뭐 외교의 뭐 완결판이다는 그런 자화자찬에 가까운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들은 우리가 이제 쿠바 수교하니까 북한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일본에 더 이제 손짓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북한이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게 불가피하다 네. 이렇게 대통령실은 또 평가를 하고 있던데 그렇네요.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네. 오랜 시간 네. 뭐 이 공을 들여온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두 국가로 나눠지는 남북한이 이제 한 국가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남남처럼 정말 네. 다른 남한의 대한민국, 뭐 북한의 북쪽의 북한 이런 식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 결과로서 보여진다. 네. 좋아하기가 참 힘듭니다. 금방 그 대통령실 분석 예, 제가 예. 들어보니까 그것도 황당한데요. 황당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쿠바하고 수교를 하니까 네. 그에 뭐 놀래가지고 지금 김여정이 일본하고 그 손짓을 지금 더 강하게 내민다. 지금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 이제 언론의 분석이 또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실도 지금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대통령실은 이제 북한의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아까 불가피하다. 대통령실은 그렇게 네, 말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뭐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이 지금 화들짝 놀라가지고 일본에 손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김여정이 화들짝 놀래서 그런 겁니까? 지금 음. 김여정이 만약에 쿠바하고 한국하고 수교한 것 때문에 화들짝 놀랬다면은 네. 김여정이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는 이제 일본하고 관계 개선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네. 내가 자기 오빠를 대신해서 위임해가지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다. 김여정이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김여정은 지금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명백하게 일본한테 제기를 하고 그리고 근데 우리 자기 오빠는 너희들하고 만나는 거 별 관심 없다. 나도 뭐 이렇게 말할 만한 책임 위치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 일본의 지금 기시다 총리 애간장을 지금 애를 태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르네요. 네, 뭐 화들짝 놀래가지고 지금 김여정이 일본한테 손을 내밀었다. 이런 거는 아주 뭐 그냥 그야말로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난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분석인 거죠. 예. 그래요. 예, 재밌습니다. 좀 쿠바와 우리의 수교 가치 외교 차원에서 보면 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걸 또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들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저희 뭐 북한 얘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오늘 시를 또 준비하셨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시를 준비하셨던데 외워 오셨습니까? 아니면 또 보고 읽으셔야 돼요? 뭐 외우기는 왔는데 또 워낙 제가 좋아하는 시여가지고 외웠는데 화면 좀 띄워주시죠. 네, 외워서 한번 해보세요. 외워서요? 네, 저희 제가 지난주에도 신동엽 시인의 예. 봄문이라는 시를 말씀드리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봄은 봄에 그 뭐 넉넉하고 따뜻한 시선은 우리가 내 디딘 논밭에서 온다. 뭐 이런 또 약간 좀 틀린 것 같은데 네. 그런 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 희망, 우리가 디딘 땅에서 봄이 온다. 그러는 이제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그거는 4월 총선 잘해야 된다 이런 네.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박종호 기자님이 너무 좋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 또 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잘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신동엽 시인의 시입니다. 네. 신동엽 시인의 시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연인데 저희가 마지막 연. 예, 제가 이제 마지막 그 연만 제가 읽겠습니다. 네.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여기서 이제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이라는 것은 네. 평화, 화해, 우리의 번영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쇠붙이는 가라는 네. 전쟁, 아하. 군사적 충돌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의 시의 이 마지막 연을 말씀드리는 거는 한반도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구체적으로 사회에서 언제 충돌이 일어날지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국힘의 윤재욱 그 대표는 이런 위험한 상황,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 정말 이런 상황 때문에 피크 코리아가 만들어질지도 모른다고 지금 외국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크 코리아 정점으로 와서 지금 추락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아무런 지금 대비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쇠붙이는 가라라는 것은 바로 전쟁, 군사적 충돌은 가고 그 향그러운 흙가슴만 평화와 화해와 번영만 이 땅에 남아라 그러네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신동엽 시인이 그 당시 60년대는 지금처럼 표현의 자유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이라면 오히려 전쟁을 반대한다, 군사적 충돌을 반대한다 이런 시를 썼을 텐데, 근데 오히려 이제 70년대 그런 억압적 분위기 속에서 시를 쓰니까 저런 모든 쇠붙이는 가라라는 네. 시적 표현이 뛰어난
구절이 나왔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디 가서 말을 하면은 대통령한테 국회의원이 뭐라고 말해도 입틀막이 되는 거고 R&D에서 축소하는 것에 항의도 입틀막이 되니까 네. 이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탄압받고 있으니까 또 시적 표현으로서 우리가 또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를 동토의 왕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겨울 왕국. 예. 우리 지금 이 겨울 왕국일수록 이제 우리의 어떤 문학적 상상력, 시적 표현 능력은 이제 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가 다시 돌아온 듯한 느낌. 네. 학생들의 잔치라고 했으면 졸업식에서 쫓겨나가는 네. 이런 모습을 목도하면서 네, 역사는 또 반복되는 것인가? 그 반복되는 역사를 또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 또 시청자들이 이걸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네. 이건 뭐 저희가 지켜보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박종훈 기자님 네. 마지막 멘트 엄청 멋있는데요. 그래요? 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음, 껍데기는 가라, 음, 새 붙이는 가라, 네. 나이야 가라, 뭐 이게 좀 떠오르는.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네. 모든 새 붙이는 가라. 네. 그리고 나이도 갔으면 좋겠어요. 나이도 젊음을 또 생각해 보면서 또 청년의 마음으로 네. 뜨거운 청춘으로 음, 지금 이 시대를 음, 정말 다이내믹하게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자, 오늘 차장님 오늘 시까지 준비해 주시고 네. 다음 주에 또 준비하세요. 뭐 자작시도 준비하라고 박종훈 네, 기자님 네, 말씀하시니까 네. 조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발표해 보시죠. 예, 그리고 뭐 문화와 예술과 역사와 함께하는 외교안보 통일 네, 그 순서로 앞으로 좀 꾸며보죠. 알겠습니다. 네. 차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